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크라 책임 프로듀서겸 MC 백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를 저희가 2시간 전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때는 이스크라 녹음을 했었는데 지금은 레드립으로 만나니까 확실히 아유 그게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시루가 왔다. 예, 미나상 와타시가 모드리마시다. 시루 보고 싶었어요. 그럼요. 내가 귀환했어요. 뭐 어쩌라고? 아 반가워요. 나의 드립을 봐줄 사람이 없었어. 그래.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각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돈부터. 네, 이 시대 마지막 모담보이 안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시루. 네, 오랜만에 이걸로 소개하네요.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시루짱입니다. 와. 더듬었어. 더듬. 어디 더듬었어요? 아, 혀. 더듬이요. 저 왼손 조심하시죠. 아이고야. 옆에 게스트분 건드리지 말고. 죄송합니다. 여자 다이스키. 좋은데요? 왼손이 무슨 죄야? 오른손이 모르게 하지 말고. 왼손이 한 일은 원래- 오른손이 원래 모르십니다. 그 좋은 건 양손잡이입니다. 저 양손잡이. 지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지고 있어요. 왜 머리가 아파요? 시루가 옷을 벗고 있어요. 예, 본격적으로 왼손을 쓰려고. 제가 오늘 오프숄더를 입어서요. 자, 그다음 위키. 네, 안녕하세요. 기말 앞서서 과제에 고통받고 있는 위키입니다. 벌써 와. 기말이야? 기말 난 다음 주말 다다음 주. 벌써 그럴 때가 좀 기만자야. 누가? 됐고요. 자, 오늘은 게스트를 새로 모셨어요. 일단은 어느 분부터 해야 되나? 네,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걸플럭스 여성애자 서겸입니다. 와. 걸플럭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죠. 네, 다음은요? 네, 안녕하세요. 시해남에서 한 끗 모자란 게이 파판입니다. 와. 반가워요. 한 끗만 모자란 건가요? 두 끗 모자르신 거 아닌가요? 파이널 슬프네요. 판타지. 네, 그럼 앞으로 시호남인 것으로. 좋다. 네, 시원한 호모. 시오남? 시스젠더 호모섹슈얼. 괜찮네요. 아. 파판과 그 다음에 석영. 근데 걸플럭스라고 하시잖아요. 네. 걸플럭스를 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걸플럭스는 이제 내가 여자는 맞는데 100% 여자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100% 여자. 쇼컷이 잘 그러니까 어울리십니다.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여성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에 어느 것은 해당이 되는데 저는 어떤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에 저를 맞추기는 싫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트랜스젠더인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오히려? 네. 글로. 이렇게 내가 일본은 내가 이렇게 여성성이 안 맞는 게 있으면 난 남자가 아닌가. 근데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여성이고 또 네. 때로는 나의 젠더를 규정하지 않는 젠더리스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걸플럭스입니다. 젠더리스랑 에이젠더랑 다른 건가요? 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 A 젠더는 그 젠더를 아닌가 반대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네네. 나의 젠더는 젠더 없습니다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아예 젠더가 없다 그 차이인 거죠. 네. 에이젠더가 젠더 없음을 젠더 없음을 규정의 존재 정체화하는구나. 유무죠. 네. 그게 에이젠더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나의 젠더는 젠더 없습니다. 네. 다 에이젠더. A 젠더고 나는 아예 젠더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 굳이 내가 젠더를 규정을 왜 해? 네. 라는 느낌이거든요. 나를 규정하는 표현이 젠더라는 것은 아예 없다가 젠더리스. 젠더리스인 거죠. 엄청 막 세세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도 알겠지만 저희의 오늘의 주제는 LGBA입니다. 티가 없어요. T는 네. TT. TT. I'm like TT. 오늘 게스트분들 반응 좋아요. 그럼 A가 있으니까 레인보우 노래를 틀었으면 좋겠네. 전 미스 A로. 힘들어요. 이미 가신 거. 그분들이요. 뭐 많이 가졌죠. 뭐가 많이 가셔. 뭘 어디로 갔어요? 어떤 그룹이 누가 어디로 가지 갔다는 않았나요? 거예요? 시스타가. 이제 더 이상 원래 7년쯤 되면 이제 가실 보라야 때가 됐지. 사랑해. 소녀시대까지 남아있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년이면 소녀시대 중에 30인 멤버가 발생하죠. 아니야, 제시카가 나간 순간부터 소녀시대가 아니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동방신기 끝났어. 근데 걸그룹 나이가 저한테 별 상관없는 게 저는 부하걸을 폈었거든요. 부하걸이요. 인정. 본격 성인돌. 부하걸 진짜 좋아. 난 진짜 맞아요. 매력적인 거 같아.
아 지금 잠깐만 그 얘기. 전 K가 최고라 생각합니다. A에서 V 덕후입니다. 부하걸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저희가 이제 이 콘텐츠를 꺼내게 된 거는 이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청에서 서울광장 사용을 지금 금지를 했어요. 이제 퀴어 퍼레이드 관련. 정확히 말하는 금지가 아니고 이제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 위원회 이제 회부하겠다. 해부가를 찌는데 사실상 이전에 했던 거를 고려를 해보면 좀 약간 금지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 원순 씨가 앞으로의 대선 행보를 위하여 5년 이제 5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이 간당간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불만은 있는 게 원순 씨는 기왕 이제 호모포비아 단체에서 동성애 주장하는 시장으로 네. 낙인이 찍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확 아예 그쪽으로 나가면 원순 씨가 좀 애매해 포지션이. 그래. 동성애 낙인 찍힌 김에 낙인 좀 조장 좀 저번에 해줘야죠. 시청 점거 당했으면서 왜 양쪽에서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뭐다 문재인이랑 다 똑같아. 그냥 눈치 보는 거지. 아니, 사실 뭐 정치인으로서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퍼레이드를 갑작스럽게 금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뭐가 것 있나. 같아요.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거는 음모론. 그 호모포비아 축제는 사인을 해줬죠. 네. 그 존나 싫어. 동성애 반대 집회라고. 그래서 사실 그게 더 신나거든요. 북치고 춤추고 발레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다는 거 아닐까? 내가 퀴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도 우리가 기획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퀴퍼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가보고 싶었던 게 지금 물 빠지는 소리예요. 너무 그 당황. 어디에서 물이 빠져요? 여기서 누가 물이 물 많이 빼고 나면. 있어요. 에어컨. 네 칠퍽칠퍽하네. 음란 에어컨이랑 몸은 말을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아니 영상이었으면 위에서 이렇게 막 초록색깔 불빛이 팡팡 터졌어. 그만해 이 자식들아. 진행이 안 되잖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왜 그런 게 나타날까? 우리 주변에 사실은 진짜 흔하게 만나볼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예비군을 갔어요. 동원 예비군을 2박 3일간 가면서 나왔던 맨 첫 번째 얘기가 트젠이 왔었다. 그쵸. 그런 경우 많죠. 시흥에 있는 모 예비군 사단인데 아까부터 낙인의 시흥에. 네. 그렇게.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네. 시험 캠퍼스 이스크라냐 레드림이냐? 레드림. 그건 레드림이에요. 이스카. 혹시 어떻게 트진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게 좀 유명한 트진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얼굴을 아니까. 그 정도 급이구나. 그러니까 모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셨었던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래요. 사실 드랙이나 드랙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샤워를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고 왜냐면은 남성들만의 공간이다 보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대로 배를 못 받으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그 부분은 몸이 힘들면 될 문제인 건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유명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소문이 싹 파파진 거죠. 그렇겠죠. 아이고야. 그리고 사실은 사단에 트진이 왔었다. 동원 예비군이라는 건요. 이런 일종의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의 끝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분은 예비군이란 거 어쨌든 군대에 다녀왔다는 네. 거고. 그렇겠지. 아직 성별 정정이 안 됐나 보죠. 정정도 안 되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자세한 디테일하면 모르겠지만 아직 주민번호가 1번으로 시작하니까 예비군 뭐라고 통지서가 그럴 수도 날라왔겠죠. 있겠죠. 그모 웹툰의 말에 따르면 모든 사회인들이 다 개그맨이 되는 곳이라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획을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처음엔 좀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어요. LGBA든 뭐 그것들든 어쨌든 세상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데 해서 이 동원 예비군 2박 3일 갔다 오고는 와 이 새끼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백수 씨가 만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좀 오픈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전 동원 예비군 가서 내가 평균의 사람들은 딱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저만 해도 이제 과거 애인 중에 군대 문제 걸려있던 트랜스젠더 분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좋아요. 트랜스젠더 군대 문제. 다음 이 시간에. 군대와 동성애 퀴어하면 생각나는 거는 최근에 A 대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병원에 계신가? 다양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연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붉은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은 대나무숲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골라 얘기하는 사연 상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청취로 이루어지는 저희 방송은 fmredslips@gmail.com과 페이스북 붉은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을 통해서 사연과 게스트 출연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24일 오전 00시 11분에 올라온 순천대학교 대나무숲 사연입니다. 41,030번째 사연이고요. 목욕탕도 같이 다니던 친구가 게이나 레즈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레즈인데 그냥 친구들 벗은 모습은 무말랭이일 뿐인데 맞습니다. 저희도 눈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커밍아웃한 후에 기분 나빠할까 봐요. 무말랭이라는 게 너무 좋아.
찰지다 표현이 아주. 이제 이성애자들이 막 커밍아웃 했을 때 얘가 나 좋아하면 어떡하지 하는 거를 속된 말로 도끼병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이성애자들 사이에서도 반드시 남자하고 여자 보면서 얘가 나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 고민하지 않잖아요. 약간 고민한 바보 소리 듣죠. 아니 근데 약간 그 오해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누군가 사실 나 게이야 이러면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일반적인 보통의 생각으로는 그럼 얘가 나를 좋아하면 어떡하지라는 느낌 있잖아. 얘가 나를 보고 그런 상상을 했을까? 자기가 성애아가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대상이 됐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특히 남자들의 그런 게이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는데 유독 큰 것 같아요. 일반 이성애자 남자들이 이거는 이제 약간 페미니즘적인 관점이고 성애아들 그런 기회가 별로 없죠. 일반 이성애자 남자들이 보통 여성을 보면서 흔히 말 시선강간이라든가 그런 성애 그 성적 대상화를 하니까 자신 같은 남자가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수도 있죠. 그러니까 톡 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삽입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들려지는 것 같아. 삽입이 왜 공포스러울까? 아니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그건 내 청년방은 소중해. 삽이 나쁘지 않아? 아파. 근데 아니 거기는 너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 아니 들어갈 수는 있죠. 왜 그래요? 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콧구멍도 파라고 생긴 건 아니야. 그리고 남성의 전립선은 항문으로만 자극할 수 있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그거는 괜찮아. 준비 제대로 안 하면 장기 쏠리는 느낌 난대요. 장기 쏠려. 그만 쏠리게. 아니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되게 막 치료 이런 거 생길 것 같은데. 왜냐면 항문에 자율신경이 있어가지고 아마 한번 해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신경을 이렇게 자극하기 때문에 영 기분이 좀 묘할 거라고. 사실 뭐 우리 다 똥 쌀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밖에 안 돼요? 사실 항문 관련 얘기를 하자면 항문성도 별거 없구나. 산부인과를 갔었을 때 그런 말을 해요. 청렴이 없으시다면 항문 초음파를 할 수 있다고. 소위 말하는 그 천연막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볼 땐 그게 더 심각한 것 같은데 항문으로 하는 게. 그래서 항문 초음파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냥 막 불쾌하기보다 그냥 묘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들긴 들어요 확실히. 신경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신경이 없어요. 있는 게 이제 서울대 의대에서 전설같이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대 의대라니. 근데 이제 뺄 때는 매우 이상합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어떤 시험지가 매년 나오는 게 있는데 족보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지 중 하나가 항문 성교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쓰시오예요. 당연히 신경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근데 전설의 해답이 하나 있었대요. 성감을 느낄 수 있다. 해봐서 안다. 근데 이건 에이플 아니냐? 네, 에이플입니다. 솔직히 의학은 사실 실증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맞아. 의학을 실증해서 아주 초보적이지만 어쨌든 실증은 한 거예요. 모든 의학은 임상실험에 시작된다고. 그렇죠. 내가 증이다. 근거를 내라면 해봐서 안다고. 해봐서 안다. 기분이 좋았다. 일단 오늘은 이제 LGBA 특집이니까 일단은 서로의 이제 성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좀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향? 네. 성향이든 정체성이든. 정체성이라는 게 맞겠네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일단은 판파 같은 경우는 판타지 파이널이야? 파이널 판타지입니다. 파파야 오늘 먹고 싶다. 새끼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여간 파이널 판타지. 네. 파이널 판타지. 아주 오랜 세월이 느껴진 덕력이 넘치는 이름이에요. 이거 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파판만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간증한 거라서. 파이널 판 삐. 상호명 구성이라서. 하여간 파이널 제작사가 어디냐고? 파이널 판치라. 아니 왜 판치로 나와요? 아니 저는 어쨌든 FFC. 어쨌든 저는 FF니까 뭔가 무력이야. 파이널 판타지를 제작하시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많이 언급했으면 광고 좀 주세요. 와, 일본어로 해드려야 돼. 일본어로. 아니 시루가 있으니까 하면 되겠네. 하이 씨가 하실 때 이런 거. 옥간의 탁상 쿠다사이. 어쨌든 제 스스로 언제 하는 거예요? 분량 알아서 주워 먹어야 돼요. 그건 그래. 그래서 게이라는 거 외에 또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계기? 일단 계기? 게이가 뭔가부터 이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그리고 있어요. 로맨틱과 섹슈얼. 일단 저는 소위 게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남자를 좋아하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그렇죠. 막 딜도 날리고 막 그런 분들 아니에요? 던지고 막. 저 날려봤어요. 딜도 날렸다고요? 날렸어요. 꽂혀요? 아니요, 당연히. 싸움의 기술이야? 아니, 내가 양궁 선수면은 다 꽂혔어요. 딜도를 양궁으로 쐈다고? 아파요. 딜도를 양궁으로 쏘면. 왜냐하면 딜도 원리가지 못할 거야. 실리콘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나쁘지 않은데? 철썩. 그래서 어쨌든 다시. 뭘 괜찮아? 진짜. 에? 그러면 화를 냈어요. 아유 기가 부려 저거.
야 오늘 내가 게스트를 모시고 이제 방송을 하는 이래로 최초로 와 갑자기 뒷목이 땡기기 시작을 했어. 아 빨리 드러나 보자고. 그건 나이 때문에 그렇고요. 고혈압이 있어서. 제가 말 끊어요. 빨리 해줘요. 뭐 섹슈얼 로맨틱 나누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호모섹슈얼 호모 로맨틱으로 정의를 해요. 뭐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감정적으로도 남자를 좋아하고 네. 성적으로도 남자를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남자시고. 네 본인은 남자예요. 네. 음. 뭐 그리고 뭐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게 됐고요. 2차 성징의 발현과 함께인가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동영상을 보다가 처음에는 이제 노말한 동영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NL이죠 NL. 네, NL 시작했는데 PD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경성부터 NL로 시작을 했는데 NL이라니. 이제 PD는 패고 때리고. 이럴 수가. 야 BDSM물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게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눈이 가는 걸 깨닫고 바꿔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들어. 해봤더니 그때 깨달았어요. 되게 스스로 어린이에요. 스스로 어린이에요 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호모섹슈얼 호모 로맨틱인 걸 깨닫게 된 거고. 근데 신기하다. 사실 거기까지는 이제 그냥 섹슈얼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좋아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겠네. 근데 이제 고3 때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요. 그때 풋풋하다. 풋풋하다. 근데 보통 이제 노멀 NL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 영상은 남자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여자 위주죠. 그니까. 근데 하지만 그 국부는 찍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노멀을 보셨군 이분. 컸나요? 네? 잘하나요? 그 동양권 영상에서 잘하나요 그분이? 동양권 작고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너무 작아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경험을 어떻게 보이지가 않아. 큰 거도 양념게 커요 양념게. 근데 어차피 저는 그때 한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서양파다. 그건 아니고. 그럼 어디 있었나요? 대륙파. 저는 대륙에 있었어요. 네. 대륙이라면 어느 대륙을 말씀하세요? 강화란 메이여 공산당 메이여 신중국. 네, 저 노래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TM이로 갑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양적인 거를 좋으시다. 뭔 소리야? 남자 좋다고. 제 남자 취향이 동양인 건 사실이에요. 남자 취향이 마오주석이다. 근데 그것을 홍위병이야 홍위병? 그러니까 근데 후덕하고 인자한 사람이 좋다. 이봐요. 너무 심하네요. 그런데 그것을 제 중학교 1학년 때 경험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오가랑 동영상을 맞다고요? 그러면 안거 테러를 멈춰주십시오. 홍위병 남교 파티 이런 거 검색해 본 거예요? 혹시 지금 1950년대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 몇 년이야 지금? 근데 1950년대로 돌아간 건 안도시밖에 없는 것 같고. 그냥 50년대라서 고마워요. 저는 2017년에 살고 있어요. 이 말을 다 종합해 보면 동양에 있는 마오 주석이 난교로 나오는 거를 봤다는 거야. 홍위병과 마오주석과 AVI.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흑인과 황이 나온 걸 좋아합니다. 인터레이션 글로벌 하시군요. 네. 공유 좀 해주세요. 마오주석을 지워버리기 위해 취향이 여러 가지 있죠. 체형 취향은 별로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그 게이들의 문화 중에서 식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 좀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그 개념은 조금 나중에 설명. 네. 이제 자기 취향 설명했으니까, 정체성에 대한 설명했으니까, 아유 힘들어. 그리고 다음에 저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뭘 규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그냥 사람 보고 좋아하는 거지 성별 따라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그럼 팬섹슈얼 아닌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난 바이라고 진짜 말은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고 하면은 저도 섹슈얼이 먼저였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던 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게 랜선 연애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 와서 또 한 번 생기고.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남성이 많죠.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바이라기보다는 판섹슈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네.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간이 숨겨왔던 난 규정하기 싫어요. 예. 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생각해보면 쉬워요. 그 바이랑 판을 구별하는 게 트랜스젠더나 젠더 퀴어도 이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범죄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 섣불리 말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바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기는 저 같은 경우는 트랜스젠더 분을 사귀어본 적이 있거든요. 존나 이뻐. 그럼 저도 CN함이 졸라 이뻐 아주.
트랜스젠더 여성이. 근데 그거는 MTF. 좀 다른 것 같은 게 MTF시고 그분의 성향이 이성애되셨나요? 그분은 바이셨죠. 그분은 바이셨으면. 근데 전 되게 전보로 간 느낌이요. 선녀님 다뤄주세요. 저 시인왕인가요? 팔자좀 봐주세요. MTF 분을 이성애적 관점으로 사귀신 거잖아요. 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헤테로 연애를 하신 거예요. 그냥 여성애자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안토니 지금 소비했던 거는 사실 그거에 대한 여성에 대한 걸 소비했던 거지. 트젠이랑은 특정한 젠더를 만들어서 그게 좋아하는 아니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테로 연애를 하신 거니까 시에남이 고민 해결. 네, 그래서 이제 성엽님은 이제 걸 플러스. 저는 이제 제가 여성의 젠더일 땐 저는 레즈비언이고 제가 젠더리스로 저를 규정할 때는 저는 여성애자라고 할 수 있죠. 여성 다이스키. 여성 다이스키. 여성이 최고지. 여자가 최고요. 플루토다 이거다. 약간 둘을 붙여놓은 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만 고립된 느낌이지. 나만 남성애자야. 그러니까 약간 남자가 왜 좋아요? 남자 왜 좋아요? 이해가 안 돼. 너 같은 남자는 싫으니까 괜찮아. 드디어 불량 뽑아먹고 있어. 묵직한 친구. 그러니까 약간 이걸 오늘은 되게 잽종을 날리다가 훅 들어온 맛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오늘 팝판을 사실은 시루가 섭외를 해서 데려왔는데 시루가 이쪽에서 신경을 안 쓰고 석연님한테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볼 때도 여성을 많이 팠었고 애들이 막 남자 주인공 누구도 잘생겼어. 예를 들면 이누야샤가 이누야샤. 이제 막 학교 가서 막 다른 여자애들이 이누야샤 누가 최애요? 사실말이 잘생겼어. 그때 저는 나는 금강이 좋아. 키쿄 누나. 나는 금강이 좋은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때 배우신 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역극이라는 걸 처음 접하고 나서 역극 나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역극이 뭐예요? 역할극? 역할극이라고 하는데 저는 TRPG였댔나? 애니메이션보다는 저는 이제 연예인 역극보다는 이제 자기 맞아 자켓 커뮤 그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전체성 커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좋아하는 짝사랑한 애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제가 트랜스젠더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남자로서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왜냐하면 섹슈얼도 로맨틱도 다 그렇죠. 여자한테 느꼈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민 때문에 제가 젠더 플러스를 규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자 같은데 여자는 아니다. 그러면 난 남자인가? 근데 남자는 확실히 아니다. 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첫 연애는 고3 때 했었고 그 뒤로 방탕하게 살다가 지금은 방탕하군요.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위키. 제 컨셉이야. 컨셉이야 못 믿겠어. 제가 무슨 A요? 진짜 A 맞거든요. 아니 그게 일단은 뭐 섹슈얼한 걸 로맨틱으로 나눠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A 로맨틱부터 얘기를 해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A 로맨틱이라고 저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연애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예 그런 거에 대한 감성이 없는 거죠. 제가 위키랑 이제 문학 관련 팟캐스트랑 녹음하고 있는데 조각난 언어들이라고 이 친구랑 문학 녹음하고 있다 보면 사랑 관련 제목 나올 때 얘 정말 에이로맨틱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건조해. 근데 그런 이별이나 그런 감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별이라든가 이런 거는 원래 다른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연애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도 이별이 있는데 연애와에서의 어떤 관련해서 이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가요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가요는 그런 거에 그렇네. 무슨 가요를 들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민중가요. 그러니까 막 소주 한 잔 같은 걸 공감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걸치는가 이런. 그럴 수도 있겠네. 아예 뭐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지.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저런 상황에서 당연히 슬프겠구나 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제 스스로 감정이입이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볼 뿐 이 소주 한 잔을 시키는 남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뭐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묘사라든가 이런 게 그렇겠구나 하면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나름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너는 에이섹슈얼 얘기부터. 섹슈얼도 들어요. 에이로맨틱 얘기했으니까. 일단 로맨틱은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왜 어떻게 A 로맨틱인 거를 알게 됐냐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 당연히 연애 경험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연애를 못 해봐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말 네가 이제 여자만 잘 안 봐서 그래. 네가 남자랑 잡은 적이 없어서 여자를 좋아하지. 뚫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 언제부터 뚫려보면 그냥 남자를 못 잊어. 무시해야죠. 야 이 개자식들아. 왈.
그러니까 이게 에이섹슈얼 내지 이 로맨틱인 사람들한테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요. 특히 로맨틱이면 그런데.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떤 걸 그 차이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기숙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게 돼요. 네, 룸메이트가 이제 천문대? 천문대 얘기는 따로 언제였더라?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서 이제 룸메이트랑 이제 있으면은 룸메이트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누구누구를 짝사랑하는데 뭐 이러지 못해가지고 안타깝다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연애 상담 고민 같은 것들을 풀어놓는 거 한단 말이에요. 종종 그래요. 그랬어요. 얘기할 사람 딱히 없고, 네, 그러니까. 현명해 보이잖아. 현명해? 그때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됐다. 머리로 이게 그렇겠지. 근데 이런 상황이면 슬프겠고, 근데 가슴 그쵸. 근데 저는 심적으로는 네. 공감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걸 갖고 그렇게 걱정을 하지?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더 큰 고민은 뭐냐면 성적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성적이요. 대학을 어떻게 갈 거냐. 선생님,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선생님, 제가 취업할 수 있을까요? 성적을 올리거라. 섹슈얼리티 나이스키. 문과라서 못합니다. 이과는 더 못해요. 성적은. 맞아. 어떻게 맥락적인 건데? 문과가 더 잘하지 않을까? 아니 성적이 올라도 문과는 취업 못한다고요. 그건 왜 자꾸 현실로 들어와요? 우리한테 왜 그래요? 딥하다. 여기 지금 문학 전공자 몇 명 있죠? 4명. 여기 아니야 2명밖에 없어. 문학은 4명밖에 없나? 문학 2명이지. 1어 1문학이니까. 저 노문학. 난 1어. 1어 1문학, 영어 영문학. 중어 중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얘기해서 문학전공자 아닌데요? 아니군요. 어쨌든 어문이잖아요. 저는 경제학이랑 서양사학이에요. 서양사학 끝났네. 야, 난 자율전공이니까 빨리 얘기해. 나는 경제학이라고. 알았으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못 느끼니까 내가 이런 연애 감정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다는 거 하여튼 느끼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뭐 그 다음에 섹슈얼한 부분으로 넘어가자 그러면 사실 저는 야동을 볼 때 근데 기본적으로 그건 있어요. 보긴 봐요? 보기는 봐요. 저 성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욕이 분명히 있고 따라서 자위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얘기하는 건 진짜 처음 같아. 네? 성적 끌림을 누구에게 느끼지는 못하시는. 그러니까 현실 근데 제 성적 욕구가 그냥 제가 스스로 자위하는 걸로 해결이 되고 어지간하면 해결되고요. 남한테 특별히 투사가 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에이섹슈얼 얘기 나오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 느끼는 끌림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미적 끌림, 감정적 끌림, 흔히 로맨틱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성적 끌림, 섹슈얼이고 네. 성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이 뭐요? 성욕이요. 근데 이제 앞에 미적 끌림, 감정적 끌림, 성적 끌림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제가 누군가를 어떤 여자분을 좋아한다. 미적 끌림은 이분의 얼굴이 이쁘다, 뭐 몸매가 좋다, 이래서 좋다. 감정적 끌림은 흔히 말하는 로맨틱적인 사랑이고 이제 성적 끌림은 저분과 섹스를 하고 싶다. 근데 성욕은 대상이 없어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로맨틱과 섹슈얼이 에이신 그렇고 그렇게 정리. 진짜 무슨 오늘 깔끔하네요. 우리 파케 왕꽃 선녀님이 오셨어요. 모든 고민을 그냥 쫙 정리해줘. 아주 시원하네. 나 이번에 이름은 왕꽃 선녀님과 5 아이들로 할래. 미적 끌림이 없는 건 아니에요. 5 변태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변태로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죠. 남성을 저러면서요? 개인 변태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방송이 둘로 나뉘었어. 둘이서 얘기를 하고 넷이서 얘기를 해. 둘이서 지금 고민 상담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서경님이라 그랬나? 네, 서겸입니다. 서겸. 겸해. 그러니까 그냥 선녀로 바꾸죠. 겸자할 때 그 겸이죠. 흔히 사람들이 서초동 겸둥이라서 서겸이냐고라고는 하는데 그건 아니지만. 잠깐만요. 그 서초동 겸둥이는 도대체 누가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애인? 구애인이겠지 그 뭐. 전디업에서 서로 닉네임 갖고 이행시 짓기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 약간 자기 어필한 것 같긴 하지만 아닙니다. 넘어가는 걸로 하는데. 내가 이렇게 귀엽다. 내가 말이야. 서초동은 내가 잡고 있어. 내가 강남 3구 사는 귀염둥이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서초동 사는 게. 총체적으로 맞다는 거죠, 네. 경제력을 어필하신 거죠? 네. 경제력이 있는데 귀엽기까지. 아니요, 토박입니다. 토박이라. 토박이면 땅값이 많이 올랐겠네요. 쌀 때 들어와서. 그럼 지금은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무시하나죠. 하여튼 그래서 왜 다 슬픈 이야기로 빠지는 거야? 지금 서겸 씨가 아까 네.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미적 끌림은 그럼 있느냐 했을 때 있지 않아?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전 기준이 되게 낮은 편이고 인정. 두 번, 그러니까 눈도 낮고 두 번째. 잠깐만 얘기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혹시 꽃 볼 때랑 사람 볼 때랑 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죠? 그 미적 끌림이라는 게 그렇게. 꽃하고 사람하고 그냥 예쁜 사람과 예쁜 꽃이 있을 때.
특별히 차이가 있나? 그렇죠. 바로 이런 느낌이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조금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꽃과 우리도 아이돌을 꽃처럼 소비하잖아요. 이쁘다 이런 느낌. 전 아이돌한테는 별로 관심. 되게 지금 순간 우리 할머니 환영이 되고 있어요. 이쁘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아이돌을 왜 불러? 되게 여도를 꽃으로 소비하잖아요. 그쵸. 아유 촬영자의 꽃이네 이런 식으로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TV에 여자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칙칙해요. 네네 그런 이제 목욕탕 썰 나와가지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제가 5년 동안 짝사랑한 여자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자친구 못했습니다. 네, 걔랑 같이 걔네 집에서 잘 때 같이 씻은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전 그때 걔를 좋아하는 건지 친구로 좋아하는 건지 헷갈렸었다는 시기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얘가 벗었네 이 몸이 예뻐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그냥 그렇죠. 씻고 나와서 같이 아오니 게임하고 있었는데 공중 게임 잠깐만요. 그 게임 뭐라고요? 아오니라고 재밌습니다. 공중 목욕탕을 가더라도 정차한 이후에 가더라도 그냥 육체들이야. 맞아요. 진짜 무말랭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누군가가 벗고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성적으로 대상이 될 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전제거든요. 그 있잖아요. 체육 시간에 전 남녀 공학이었는데 중학교가 옷 갈아입을 때 남자애들 보통 밖에 나가서 갈아입거나 여자애들이 화장실 가서 갈아입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걔네들이랑 같이 이제 좀 노출하면서 벗는 게 더 이게 뭐랄까 안정감을 느끼지. 그렇죠. 걔네들이 내가 성애화를 할 거라고 해서 남자들이랑 같이 갈아입힐 거냐. 근데 제가 시에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제 섹스가 끝난 후에 현자 타임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자분이랑 같이 샤워를 들어가요. 그 순간은 별로 그냥 씻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맥락이 중요한 거죠. 근데 맞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반대쪽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이제 뭐랄까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아니면 오해 이거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대편 그러니까 그런 미지의 공포니까. 그런 게 자기와 다른 이제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모든 거를 그렇게 할 거라는 가장 자극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 걔네들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거겠죠. 그렇죠. 정말 재밌는 게 여태까지 계속 같이 살았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죠. 근데 그 사람 전체성이 달라졌다고 그럼 얘랑 나랑 섹스하고 싶은가 그런 걸 근데 사실 섹스하고 그렇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상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기분 나빠한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커밍아웃에 대한 두려움 중에 여러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커밍아웃에 대한 두려움이 이분들 지금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커밍아웃을 지금 시에나도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죠. 너도 커밍아웃은 안 하지만 나는 커밍아웃을 했어요. 저는 시에나입니다. 저는 오픈리 시에나입니다. 그랬더니 항상 오픈되어 있는데 뭐가 의미야 그게? 어디가 오픈되어 있어요? 자크 내려볼까? 해서 그래서 백수가 아까 뭐였는지 아까 흘끗 쳐다봤어. 제가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을까봐요? 그래, 좀 진행 좀 하자 이 자식들아. 그래서 커밍아웃을 지금 하신 분도 있고 사실 안 하신 분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다 커밍아웃이구나. 여기 나올 정도면 일단 어느 정도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두려움 장마당 팰까봐 퀴어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이분이 사실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의 결과나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되게 이제 퀴어계에서 흔히 유니콘 같은 존재라고 하죠. 부모님께 다 커밍아웃을 했고 인정까지 받은 케이스긴 해요. 그건 부모님이 유니콘인 거 아닌가요? 인정. 거의 스타트업으로 따지면 구글을 만난 거야.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좋든 싫든 어떻게든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지나고 인연 오래 유지하다 보면 그때 실망하고 떨어져 나갈 사람은 지금 얘기해도 실망하고 떨어져 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파파는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는 어머니는 알고는 계세요. 어떻게 말씀 들켰어요. 짐작. 어떻게? 딜도를 들켰어요. 딜도가 있다고 곧 개인은 아닌데. 개인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보통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서 전립선작업을 좋아하나 보지. 저한테. 이게 어떠한 용도로 어디다 쓰는 거냐. 여자친구한테 쓰는 거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커밍아웃 했죠. 그때. 근데 사실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반응이 어떠셨어요? 썩 좋진 않았죠. 싸우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싸우진 않았는데 다만 이제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좀 걱정을 해주셨구나. 걱정. 저도 인정을 해주시지만 그런 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힘든 길이잖아요.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욕도 그렇죠. 들어쳐먹고 막 뭐 제놓고 와서 기도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자식이 힘든 길 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반응하시는 분들 있죠. 주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 느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AI 이제 저희 방송을 제가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다 보면 가끔 Q&A처럼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걔가 누구야? 뭐 그런 거.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성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향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설명해야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특히 에이섹슈얼은 특히 그러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건 네가 섹스를 못해봐서 그래. 딱 이 반응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을 볼 때 목소처럼 보인다고 설명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좀 예쁜 목석도 있고. 아까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이성의 중심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섹스를 안 해봐서 그래라는 걸로 퉁치게 되죠. 나 얼마 전에 교수님이랑 면담했는데 교수님이 존나 개빠운 말 했잖아. 뭐라고? 남자가 만나서 그렇다고요? 아니 제가 지금 다자연애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와 다자연애 한다는 사람들 자기는 못 믿겠다고. 완전 물랑한 거 아니니? 과거에도 남봉꾼들은 있었다. 자기는 그래서 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니네 언제까지 남자 좋아하고 사나 보자라고 생각한다고. 인류학한다는 인간이. 근데 사실 그건 저는 어찌 보면 그런 걸 말하는 태도 자체는 문제가 돼 있지만 한 번 개인 영원한 게이, 한 번 이성은 영원한 이성이다. 이것도 좀 문제 있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학구적인 의구심이 아니었어. 자기는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죠. 너희가 다 전립선에 중독돼서 그런 거 아니야? 교수님도 해보시죠. 여전 전립선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쳐봤으면 이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민도 사실 진짜 이해가 돼요. 이런 빠운말 들었어 봐. 얼마나 슬퍼.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꾸준히 그 사람을 떠봐야 돼요. 아 맞아요. 이제 막 뭐 뉴스 야 ADU 사건 봐서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을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야 너는 막 홍서천이 나서 이런 말 했는데 넌 그렇게 네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합의점을 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는 떠보는 방식으로 골수 기독교인 친구의 커밍아웃 성공 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거든요. 골수 기독교인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되게 모태 신앙이거든요. 네. 형제님 회개하세요. 네, 가톨릭입니다. 저도 뭐 모태. 네, 모태이고 근데 어쨌든 저는 20살 때 내 평생 어쨌든 살아 움직이는 퀴어를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살아 움직이는. 네, 내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퀴어가 있어. 아니라. 네, 그렇죠. 사실 그전까지 텍스트로 배운 적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어쨌든 커밍아웃 할 때 상대방을 떠보는 거 중요하고, 근데 그 사람이 받을 충격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적 맥락이 있어요. 그럼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좀 애매해요. 그 사람의 맥락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나서 커밍아웃을 한다는 건 사실 그건 진짜 쉬운 일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거든요. 커밍아웃만을 봤을 때는 사실 떠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과 똑같죠. 네. 준비를 시키는 것과 똑같으니까. 네. 약간 이렇게 좀 빠음 대답을 들을 수도 있는 반면에 가끔 되게 오히려 말한 게 미안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난 다 인정하고 너무 걱정했다. 그게 뭔가 더 싫어. 나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런 거 얘기하거나.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비퀴어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퀴어 친구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기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친구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야. 친구가 뭐 야 나 여자 좋아해. 그래 야 우리 밥 뭐 먹을까? 걔 씹은 거 아니냐? 아니 걔 씹는 게 아니라 그래 반할 뻔. 그런 식으로 되게 그냥 날씨가 좋구나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반응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커밍아웃 하기 전에 얼마나 모르겠어요. 사실 안단 말이에요. 그냥 의심만 있을 뿐이지. 의심? 여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촉이 좋은 사람이어야지 저는 정말 둔했어요. 그런 거. 당신은 그럴 것 같아. 석영 씨는 그러면 당연히 관심이 없어. 저는 그런 거보다는 남자라서 그랬을 것 같아. 완벽한 오픈이기보다는 저는 이걸 세미 오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남한테 막 대놓고 먼저 막 처음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게인데 이러잖아요. 좀 이상해. 근데 이제 그거 진짜 이상하다. 소위 말하면 아우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야 너 레즈라며 어쩌라고 약간 저는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럼 파파는 오픈 아니지 않았어요? 최근에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긴 했어요. 아 진짜? 저도 최근에 페북에 공개 커밍을 하긴 했죠. 되게 큰 결심들 하셨네. 제가 파판하고 처음 이제 원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요. 아이고 처음 만났던 게 몇 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는 저하고 두 번째 만난 날을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에? 왠지 저 양반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감사합니다. 근데 그땐 그러려니 했는데 그럼 이제 걔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는 제 주변 사람들이 파판이 게임을 전제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낯으로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커밍아웃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 그니까 그게 되게 되게 어설프게 잘못 말하면 아우팅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 스탠스는 물론 공개 커밍아웃 하기 전에도 비슷했는데 네. 굳이 숨기진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굳이 숨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막 서로 연애 이야기를 할 때 맞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좀 불행하게도 연애를 하고 있던 사이. 불행하게도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 남자친구라는 워딩을 써요. 그냥. 맞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대화를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굳이 말하진 않지만 네가 물어본다면 답해주겠다 순순히. 저는 그래서 커밍아웃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20대 지금 현재 우리 주타 신청자층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권에 있는 좀 상위권 대학에 다니시다 보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그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어디에 있는 대학이? 저기 관악구에 계시는 서울대 밑으로 대학이 있나? 미친. 저 진짜 개빡. 엘리트주의자 이거 그냥 오늘 내가 사연을 찾으면서 느꼈는데 이제 뭐랄까 다른 대나무 숲보다 특히 중대 우리가 좀 서열 세우는 그런 학벌 서열이 있잖아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 중대 이하로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드물더라고요. 사연 수가. 근데 그건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나름대로의 대학의 전체적인 대학에 대한 평가인데 서울권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들은 그거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성소수자 동아리도 최근에 거의 다 생겼고. 그러니까 정의가 잘 되어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한.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평균적인 생각과 거의 비슷해져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오픈해도 좀 덜 받지 상처. 이런 얘기가 놔두는 거야. 너 게이 아니냐라는 게 일종의 멸시칭이 되는 거지. 야, 너 게이냐? 주홍글씨. 게이들아 형 왔다. 그러니까 다들 일배하세요? 왜 이렇게 반응이 격해? 아니 DC에서도 해요.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도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이야기가 일종의 멸칭 표현처럼 돌아다니고 농담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게이 새끼 이러면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거기만 가도 그래요. 인천이시네요, 백수 씨. 네, 마계입니다. 거기 저 아직도 본적 인천이에요. 마경입니다. 마경이죠. 전이친이 인천러였거든요. 저 가자동 부근에서 보여요. 진행 좀 하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뭐랄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거에 대한 게 너무 공공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숨기는 것 같아요. 이게 했을 때 1.4를 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숨기는 것도 있고 본인 스스로 그런 문화에 노출되기가 적으면 스스로 정체화를 못하잖아요. 맞아요. 작은 사회라는 말도 있듯이 그렇죠. 이 조그마한 사회는 더 결속에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한번 소위 쫙 퍼지면 진짜 하나하나 매장당하는 확실히 순간이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 판이 정말 좁아져요. 진짜요. 진짜 학생회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그런 데에서는 정말 작은 사회거든요. 하나의 그냥 이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거의 약간 너는 너기 가고 난 나기 가고 우리들은 같이 가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모단돌이 하나 생기면 정 맞는 거죠. 저가 다녔던 대학도 사실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 그 대학도 소위 얘기해서 서울에 있거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상당히 그렇게 나쁜 대학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학이 너무 좁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CC를 했어. 그럼 내가 CC를 한 소문이 나를 통하지 않은 5사람만 통해도 쫙 퍼져 있는 거야. 확성기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문과 쪽에 있으니까 이과 쪽에 있는 누군가 하나를 콕 집어서 알고 싶다 그러면 5사람도 아니야 한 3사람만 건드면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뭘 했고 뭘 먹고 누구랑 연애를 했고 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 정도야? 그 정도였어. 그래서 내 친한 동기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학교를 옮겼거든. 근데 그 새끼는 옮길만 했어. 이렇게 해서 지금 특정인을 그렇게 비난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지인분에게서 들은 얘기인데요. 안 돼. 사실 이제 서울은 그래도 좀 게이 스팟이랄 곳들이 있잖아요. 종로삼가, 이태원 이런 곳들. 있죠. 근데 애초에 지방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런 공간이나 문화가 있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퀴어 퍼레이드도 서울에서만 서울, 대구. 그래서 아예 진주 이런 데 사는 게이분들이 아예 서울로 원정으로 온대요. 주말 동안. 원정? 왕자의 게임이야? 게이 원정대 이런 느낌으로. 사실 오타쿠 문화랑 많이 겹치는 게 있어요. 이런 큰 석고 같은 행사도 서울이랑 부산에서만 열리지. 그렇죠. 왜 디쿠 무시해요? 디쿠. 대전 사람이라. 네? 디쿠라. 대전에도 있어? 대전에 디쿠라고 있어요. 있었어요. 대전 사람만 아는구나. 몰라. 대전에 카톡 해봐. 디쿠니. 제발.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화적 접근성의 그런 차별이 많은 차이를 빚어내는 것 같다 생각. 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서 이 문화적 차별성을 좀 뛰어넘어서 이제 이분들의 연애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니까 다음 사연과 함께 연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하다.
2017년 3월 5일 오후 12시 숭실대학교 대나무숲 28,457번 제보. 대숲 안녕하세요 새내기예요. 다름이 아니라 전 동성애자예요. 전 연애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래서 동성애자 동아리도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예쁜 언니들이랑도 동기들이랑도 썸 타고 막 예쁘게 연애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만날까요? 동아리는 아우팅 염려 없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싶은데 어렵겠죠 아무래도. 우우. 아니면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매력 어필해야 할까요? 자신 있는 분인가 보다. 보니까. 그래 예쁜 사람들 이런 말 하지. 역시 예쁘면 다 돼. 일단 예쁜 사람이든 매력적인 사람이든 주위에 없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에서의 반전은 이제 이쁜 언니들이 게이들인 거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분은 레즈비언이 아니신가요? 게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쁜 사람은 제 주변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예쁘면 괜찮아요. 뭔 개소리야 나는. 시에나. 이제 동게이 퀴어의 연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보통 보통 비퀴어들은 이제 드라마에만 그런 건 운명적인 만남. 가베동. 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나도. 막 손을 맞잡았는데 막 잘생겼어 이런. 책 읽었는데 막 지워주고 막. 안경 벗으니까 너무 이뻐. 오키시스 치면 퀴어라서 비퀴어라서가 아니라 그거 그냥 네가 변방한 거야. 근데 일본 드라마에 너무 빠진 거야. 퀴어들은 그런 거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가 퀴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렇죠. 오키스 치면서 퀴어니? 걸커들이 있거든. 그래서 걸커랑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에요. 이제 보통 퀴어들의 그 연애는 보통 진짜 소개팅처럼 시작돼요. 뭐 커뮤니티든 이제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만나든 뭐 몇 살이세요? 뭐 취향 어떠세요? 얼굴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뭐 만나요 해서 서로 만나는 진짜 그런 소개팅 방식이 많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사실 운명적인 만남 되게 힘들다고 할 수 있어요. 운명적인 만남 가능해요. 파티 가거나 클럽 가거나 뭐 라리 같은 데를 가면 여러분이 퀴폰 속셈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라리 같은 데 가면 가능하지만 이제 일상적인 곳에서 운명적인 만남 사실 퀴어들한 게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들의 연애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스럽기도 할 거고, 두 번째로 이분이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아우팅에 대한 염려가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생각해보면 이분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동아리 내에서 아우팅 염려? 어때요? 일단 저는 제가 뭐 지금은 아니지만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어둠의 동아리. 그냥 학교 내. 아닌가. 농담친 거야. 어떻게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죠. 저희 동아리가 아마 학교에서 유일하게 그 명부가 없어요. 원래 명부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명부 제출 안 하고 예외로 그 아우팅.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동아리방도 비공개예요. 다 아는 거 아니었어 어딘지? 아는 사람들은 알죠. 비공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문패만 없어. 공식적으로 명패는 없어요. 뭐 호그와트야? 근데 문제는 학생회관에 혼자 문패 없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문패만 없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안내판에 몇 호는 어느 동아리, 몇 호는 어느 동아리가 있는데 안 써져 있어. 아예 파여 있어요. 없어. 문제는 뭔가요? 그렇게 안 써진 데가 거기 하나뿐이어가지고. 야씨 그거는 비밀의 방 아닌 비밀의 방 아니야. 그래. 그 최소한 그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어디 동아리 소속인지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형식상은 없을 거고, 그리고 그 내부 구성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저희도 또한 저희 학교도 퀴어 동아리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공식 동아리가 그러니까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공식 동아리로 인증을 받으려면 그 명단을 내야 되는데 저희 아우팅 걱정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중이거든요. 명단을 내고 이거를 공식 동아리 인정을 받을까. 근데 인정받아도 동아리방은 없어요. 학교가 학생 복지 잘해줘서.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동아리 홍보팀장이거든요. 근데 별건 없고 그냥 얼굴 까고 포스터 붙이는 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제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왜냐면 제가 오픈인 것도 있고 그렇게 얼굴 까고 하기가 사실 감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감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아우팅 관련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긴 해요. 요 커뮤니티에서.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게 뭘 제가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이제는 저희 학교에 이제 퀴어 동아리 건너편 방에 있는 자치 공간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이제는 그 세칙상 뭐 일주일에 며칠씩 몇 시간 이상 문을 개방을 해놔야 돼요. 저희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자치단이라서 그런 게 있나? 학생이 산하에서 하는 거. 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최대한 우리 퀴어 동아리 동방 위치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 진짜 뭐한 짓이에요? 어쨌든 자치 도서관인데 사람들이 문을 열어놔야 열려 있으면 들어오세요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문을 여는 순간
이제는 다 그 퀴어 동아리 방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그거 문 닫아놓으면 안 되냐, 계속 너무 보인다 서로.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 사람들이 그 철문 닫혀 있는 게 어떻게 열려 있는지 알고 들어오냐. 그렇겠지. 반만 열어놓으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저희가 좀 닫아놓은 거 타협을 했는데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야죠. 그거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일종의. 사실 이 아우팅에 특히 우리나라 퀴어들이 민감이 반응하는 이유는 사실 사회의 탓이 커요. 왜냐하면 그렇죠. 퀴어라는 게 밝혀지자마자 A 대위처럼 감옥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재혼하게 되고 심지어 심각한 경우 어떤 사람은 자살을 택할 정도로 이 사회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데 이제 이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이런 식이 아니면 사실 아우팅 당연히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한 정체성 중 하나니까. 맞아. 인정받으면 난 빠와 당당할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건담을 좋아해. 근데 난 건담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구 와서 너 건담 좋아해 그랬다고 해가지고 막 이 사람을 으악 해서 뭐 너는 뭐 넌 세배 빨라. 그렇지. 오타쿠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 너는 기도를 받아. 너 기도를 봐 이러진 않잖아. 최소한. 네, 난 뭔가 여자 사람 사귀고 싶었어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근데 바이니까 기회가 생기는 게 절대 다수가 남자거든요. 맞아. 아무래도 그렇지. 제가 커뮤니티 활동 이런 거 거의 안 해서 어떻게 사귀세요, 여자? 보통은 진짜 되게 사심이 들어간 질문이에요. 보통은 진짜 커뮤니티 쪽을 많이 하셔. 요즘은 트위터가 조금 활발한데. 트위터 그런 곳이었어? 트위터 큐어 바치잖아요. 네, 맞아요. 큐어 바치예요. 몰랐어? 똑바로 설하시오. 왜 트위터를 하지 않았나? 큐어 바치고 제가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페미니스트도 사실 퀴어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같은 인권. 그럴 수도 있죠. 인권 쪽에다 뭐 굉장히 여성과 상징. 퀴어는 여성에다 퀴어까지 하면 더 엄청 약자니까 그거랑 그래서 보통은 이제 데이팅 이제 소개팅 어플이 따로 있어요. 여성 이제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을 위한 그런 거를 사용해서 만나서 이제 진짜 소개팅처럼 만나서 사귀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서로 채팅을 하다가 괜찮네요. 뭐 퀴어세요 아니세요? 그런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의 공통점은 그 사람이 큐어라는 것이 미리 전제가 돼 있어요. 우리 둘이 서로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 하는 거라서 진짜 사실 이성애자들처럼 운명적으로 만나서 사랑한다 그것은 어떻게 만났어요, 남자친구? 연애하고 있어요? 아니요. 과거. X. 그래, 그 X를 잘 표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 전 남친이래요. 지금 없대요. 네, 어쨌든 되게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에요. 정말? 같은 집단에 소속돼 있었거든. 그 집단은 제가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상대가 숙정원이에요? 그게 아우팅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집단은 이제 퀴어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거예요. 진짜 어떻게 알았어? 대박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맞아요. 이제 흔히 말하는 게이더가 좋으신 분들은 운명적인 만남 사실 있긴 있어요. 저 친구는 게이다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걸커야. 아니 걸커도 아니야. 알아서 말해. 알아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게이입니다. 네. 판게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이더가 이제 게이더라고 하죠. 흔히 그런 거를 속이 좋으신 분들이 이제 강의 중에서 서로 눈물 맺어서 사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촉이 별로 안 좋다 보니 저는 커뮤니티나 도는 인생입니다. 그것도 진짜 섹시하긴 하겠다. 진짜 섹시할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그날 저희가 저는 이제 다른 데서 1일 오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마감할 때쯤 잠깐 불러내가지고 달달하네. 사귀게 되었는데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당뇨. 근데 이제 한 9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죠. 아니, 대박이다. 그분도 그때 그러면 커밍아웃을 하면서 너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렇죠. 사랑은 커밍 고예요. 근데 그게 좀 힘들었어요. 저한테만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연애라는 거 운명이 됐든 그의 전제 조건은 내가 오픈을 했을 때의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내 패를 까야 돼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패를 까놓고 전국에 있는 모든 예를 들면 내가 게이라고 하면 게이들아 내가 패를 깠어 그러면 만나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성애자네? 이성애자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진짜 지금 운명적이긴 운명적이다. 달달해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자기가 퀴어이신 분들은 자기 퀴어 라이브리의 그 커뮤니티 내에서만 연애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죠. 사실 안 좋은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동서 We are the world. 몇 다리만 건너면 X 지인이다. 특히 맞아요. 공통 지인을 많이 만들었을 경우 그 X랑 헤어지면 그 공통 지인 다 잃어버리는 그런 거에 되니까. 연애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커뮤니티가 적을수록 힘들죠.
좁은 사회에서 연애라는 건 역시 뭐 다 똑같네. 너 분석하지 말라고. 아니 나는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인류학적인 분석이에요. 근데 이런 시각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레비스트로스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래서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보면은 이분이 근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우팅 걱정을 하는 거는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서려면 감수를 해야죠. 연애를 하시려면. 그거는 뭐 이성애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안 그래도 뭐 커뮤니티 그래도 학교 내에 있는 거 활동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나요. 운명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하세요. 네. 왜 결론이 트위터야? 많은 건 사실이에요. 트위터는 생활학 아니에요? 안녕 내 사랑의 종달새. 근데 진짜 그 트위터 티친들이 다 막 심사보다 했는데 5.몇% 했잖아요. 5%도 안 했었나? 네.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트위터에 물론 빠져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밀도가 높아?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진짜 인권 감수성 물론 빠른 사람도 엄청 많긴 많은데 약간 인권 감수성의 천국 같은 SNS 중에서는 네, 그나마 SNS 중에서는 조금 더 힙하고 좀 이렇게 선별된 왜냐면 이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페이스북을 흔히 분리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 트위터 관계자분들은 광고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에게. 네, 트위터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네. 팔로 하시면 된다. 네,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작업 거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4시 빠지죠. 그러면 나중에 와. 회식 천천히 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대나무 숲에 2017년 3월 5일 오전 4시 40분에 올라온 24,459번째 사연입니다.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아우팅을 당했어요. 저주할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믿고 이지하려 했던 제 자신을요. 제 이야기가 안주 삼아 술상이를 오고 갈 상상을 하니 정말이지 딱 죽고 싶은 나날의 연속이네요. 아니 저는 근데 이 사연 밑에 있는 댓글이 더 좀 충격적인 게 아우팅이 뭔 뜻임? 뭐 그 정도는 그래도 뭐 그냥 무지할 수도 있죠. 무지할 수는 있지만 야 여기다 대고 물어보면 마음을 생각 안 하고 하는 그렇죠. 거는 이거는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있던 사연에서 아우팅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뭐 좀 참작이 가능한데 이건 분명히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너 왜 아픔? 이런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왜 헤어짐? 이거 똑같아요. 헤어지는 게 뭐야? 그렇죠. 이렇게 물어본 게 맞죠. 왜 헤어졌냐면 물어볼 수 있는데 헤어진 게 뭐야? 왜 헤어지는 게 뭐야? 하면서 나는 연애하고 있어. 씨발. 저라면 물어볼 수 있죠. 그렇지. 너는 물어봐도 그거는 A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눈새라서 물어보는 거죠. 넌 씨발 눈치도 없냐? 근데 에이섹슈얼? 물론 저라고 그걸 항상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에이섹슈얼은 아우팅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편 아닐까요? 근데 그건 오히려 에이섹슈얼 가치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요. 그런 취급을 받잖아요. 야, 네가 섹스를 받지 마서 그래. 저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비정상보다는 약간 미정상. 둔감한 걸로 그냥 생각을 해요 다들. 그리고 그러니까 반응이 두 종류예요. 사실 아우팅이 된다고 해도 야 얘가 섹스를 안 했는데 그러면 야 얘가 아직 잘해서 그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둔감하다 그러니 그냥 둔감하다고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굳이 A라고서를 정체하지 않는 인구도 굉장히 될 거예요. 꽤 될 거예요. 에이섹슈얼이라는 게 그렇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에이섹슈얼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섹스리스 같은 경우도 맞아요. 사실 저는 게이가 가장 대표적으로 혐오의 아이콘이 된 것도 가장 많이 알려져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겠죠. 저는 지금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이게 많이 소비가 되고 얘기가 되면서 혐오와 더불어 그거만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게 지지층인 것 같아요. 소비가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일본의 경우에요. 일본은 이제 게이나 그 BL 문화가 소위 말하는 저번에 녹음했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 보통은 다 이트상장에서 되게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GL에서 우라네툰이라던가 맞아. BL에서는 뭐 BL 유명한 뭐 산 돈이 없어 조로산이라던가 아니야 조로상디라던가 그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경우 조로랑 상디요. 네. 상디가 조로라고요? 어쨌든 그런 담배를 하도 패서 그래. 뭐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끼리 엮잖아요. 뭐 못생긴 남자 엮는 걸 BL이라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대요. 이제
실수 이제 실제 게이 커플 길을 걸어가 야 너네는 잘생기지도 않은데 무슨 게이 맞아 그런 근데 이게 걸어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걸어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야 네가 게이라고 너 별로 안 잘생겼는데 네가 게이. 저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저는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느 날 혁명이라는 거는 불꽃처럼 펑 하고 터져갖고 내가 혁명했다 하고 급작스럽게 오지 않고. 게이 문제는 혁명으로도 안 돼. 그건 안 되죠. 저는 이거를 좀 안 좋다 생각하는 이건 또 하나의 지워지는 과정이거든요. 너는 잘생기지 않으니까 너는 게이가 아니야. 그래서 게이 그러니까 일상에서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있는 거 아니죠, 솔직히. 그러면 보통의 평범한 게이 레즈비언들은 계속 상상 속에만 있는 거고 현실은 계속 없어지는 거라고. 사실 그거는 헤테로섹슈얼 로맨스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그래. 저는 그냥 그거를 일종의 다 순정만 하라 그래 그냥 그게 다. 그것을 하나의 판타지로서 소비한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겠죠. 극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나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헤테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대다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저거는 로맨스 영화니까. 근데 아우팅하니까 좀 들어보고 싶은 게 데이트할 때 안 불편해요? 전 손잡고 걸어다니는 거 존나 불편했었는데. 네, 오히려 여성들끼리 손을 잡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관대. 진짜 나 학교에서 손잡고 걸어다닐 때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본 것 때문에 그냥 관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스킨십 여자끼리 스킨십 꽉 찍혀서 그런가? 관대한 편이에요. 관대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손 잡으면 그때부터 스킨십이?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 게이 레즈비언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코라의 전설이라는 미국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장면이 코라라는 게 이제 여주인공과 아사미라는 동료 여주인공 손을 잡고 걸어간 장면이 있는데 그게 보통 한국 사람들은 둘이 손 잡을 수도 있지 친구로서. 근데 친밀감의 거기에서 표시로. 댓글로 케미가 막 아사미가 커플이겠다 이렇게 물론 영어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아우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저의 의지로 밝혀진 거고 심지어 저의 문제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 주변 분들이 되게 단번에 제가 제 애인이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좀 유명한 분이었어요. I know.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저 같은 경우 실제로 뭐 정말 퀴어 이슈 그런 거에 정말 관심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선배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악의가 있을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그때 어떤 메시지 잡았냐. 현우야 너 정말 젠장. 안또나 너 정말 용기 있다. 이런 약간 대단히 뭔가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딸은 응원해 주려고 했다는 걸 알아요. 네, 무슨 사고인지 알 것 같아.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에 최선이. 거기에 대고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건데. 웃는 얼굴 침 못 뺐는데 문제는 그 웃는 얼굴이. 뭐 굳이 연애 응원까지 받고 싶진 않은데. 근데 뭐 그 얘기를 그 사람은 존중의 방식 중에 하나였으니까. 방식이었으니까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죠. 사실 모든 퀴어들이 원하는 거는 막 특별 취급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받는 게 사실 원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깥 데이트를 못 했어요. 그니까 이거 계속 궁금했거든. 만약에 게이들은 맞아 그런 게 커져. 만약에 상대방도 어쨌든 좀 오픈한 사람이었으면은 괜찮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은둔이었거든요, 진짜. 전혀 완전 벽장. 남자끼리 스킨십에 특히 예민한 경향이 확실히 많잖아요. 그럼 데이트 어떻게 못 갔어? 데이트를 못 했어요. 그냥 집에서만 만났어? 네. 아니면 많은 게이 커플들은 진짜 그냥 손 안 잡고 그냥 친구처럼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약간 진짜 불편할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거의 집에서만 만났어요. 집에서는 아니면 그냥 실내 그렇죠. 데이트만 하고. 밤에 산책 같은 것도 어려웠겠네요. 그건 괜찮나? 또 거의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밤에도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같이 밥 먹어본 적은 있죠. 둘이서만 같이 밥 먹어본 적? 그것도 없어요? 그거 생각해야 돼. 근데 왜냐하면 남자끼리 같은 식당 그러니까 뭐 술집이랑 괜찮은데 막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거의 같은 이제 가봤어요. 저와 그 사람의 연애 형태는 같은 집단이니까 같이 일을 해요. 끝나고 같이 집에 가요. 아니 근데 진짜 그게 거의 데이트 일부의 전부예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스테이크 쓰면 되게 약간 좀 이상하게. 근데 저는 그건 괜찮았던 게 저는 혼자서도 잘 가거든요. 맞아 인정. 나는 남자 5이서 가본 적이 있어서. 진짜? 근데 그 5명이면 괜찮아. 5명이면 괜찮아. 그러니까 단 둘이서는 좀 이상한. 심지어 마주보고 앉아서. 빙수집이나 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TJ 같은 데 가서 나 가본 적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빙수 먹으러 가셨죠. 타인들의 시선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랑 남자친구가 아니고 남자 사람 친구랑. 너 이 자식. 들켰나? 남사친이에요. 단둘이 와인바를 간 거예요. 나쁘지 않지. 근데 주로 데이트 코스를 쓰는 그런 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때 갔던 거기니? 거기 같은데? 그쵸. 근데 거기 왜 데려갔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곳이니까. 근데 하필 또 제가 거길 데려간 여자분, 제가 의도적으로 데려간 여자분들 중에 저랑 안 사귄 분이 없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사장님도 내가 항상 거기 가면 여자가 바뀐다는 걸 알아요. 올 때마다. 맞아. 근데 얘가 남자를 한 명 데려왔네. 그 사장님의 미묘한 느낌 있잖아요. 얘가 드디어 남자의 눈을 떴구나. 남자의 눈을 떴대 진짜. 개몽둥이 우리 맞았구나. 같은 경우는 그 데이트 그 합의를 먼저 해요. 왜냐하면 주로 소개팅 같은 걸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어플이나 그래서 합의를 해요. 뭐 저는 되게 스킨십 되게 관대한 편이거든요. 진짜. 그냥 아무 친구한테 키스 가능하고 섹스 가능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아니야, 섹스는 사랑이 있어야 돼. 뭐? 여기 근대 남이잖아. 원래 현실과 위상 다르죠. 침대 위에서라도 합의를 하고 손을 잡고 다니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스킨십에 그런 건 없는데 합의 대부분 해요. 손 잡고 다니는 거. 네, 왜냐하면 저는 그거거든요. 시발 니들이 뭔데 나를 못 쓰는 데냐. 그냥 신경 좆도 안 쓰겠다. 저는 되게 개인주의적인 강해가지고. 약간 로망이기는 해. 여자친구랑. 그리고 어차피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자친구 데리고 와인바에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를 보고 손대는 사람 다시 볼 사람들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했는데 그 사람들까지 신경 쓰면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근데 거예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요즘에는 아무래도 도철 같은 걸로 해서 야 얘네 완전 게이 같지 않냐 하면서 인터넷에 떠들고 소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신고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놀림거리가 되니까 그게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밖에서의 스킨십이 너무 좀 두렵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로망이죠. 밖에 다니면서 놀이동산 가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팔짱 끼고 오졌다리. 네,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레즈분들이 나가서 데이트를 하시는 모습은 솔직히 저도 이제 우연치 않게 지나가면서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니까. 여자 둘이서 같이 놀이동산 가는 건 좀 흔하니까. 남자 둘이서 간다고 그러면 좀. 그리고 막 친구 둘이서 모텔방 잡아가지고 파티하는 것도 흔하잖아요. 솔직히. 맞네요. 남자 두 분이서 간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그러네? 볼 것 같긴 해요. 모텔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근데 남자들끼리 모텔 들어가는 건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인원만 내면 돼요? 저 사치예요. 이거 유혹 멘트야. 좋다. 그런 게임 오버. 잠깐만. 그런 호텔비를 아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하고 근데 남자 둘끼리 그냥 모텔 가도 요새는 그냥 자는구나. 그냥 얘들이 뭐 하러 왔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신경 안 써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제 혼숙만 조금 그렇지. 혼숙할 때가 좀 그렇죠. 오히려 혼숙할 때 더 잡는 경우가 있어요. 원온원 말고 투온원이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둘이 와서 뭐 숙박이요라고 하면은 상관 안 해. 그러니까 남자 둘 뭐 남녀 여여는 상관 안 하는데 이제 남자 2명 여자 하나라든가. 그렇지. 그럴 때. 왜냐면 이제 그 청소년 보호법상에 이제 청소년의 혼숙을 막아놨어요. 그럼 이제 청소년 게이나 청소년 레즈비언은 괜찮은 건가? 좋은데 생각이 가지가 않는 거죠. 좋은데? 그런 입법 불비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퀴어 프렌들리한 입법이에요? 좋아요. 퀴어 프렌들리하네요. 청소년의 섹스도 제한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 문제는 좀 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네. 자기결정권 13세부터 있다며. 맞아. 어찌 되었든 뭐 아우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사실 근데 이건 답답해. 진짜 근데 답답하죠. 이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살살 떠봐야 된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든요. 근데 사실 떠봐도 이게 진짜로 이게 됐을 때 과연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우팅을 안 할까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 아니 확률 높은 도박인 거지. 맞아. 그 두 번째 사연처럼 존나 어렵게 연애를 어찌어찌 성공했는데 마음껏 연애하기도 힘들어. 들킬까 봐. 커밍아웃을 들을 가능성이 있으신 비키어 분들께 청취자분들 중에서 비키어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만 드리자면 그 어떤 분이 그 커밍아웃을 하셨다는 거는 당신 그 비키어 분들께 커밍아웃 하셨다는 거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하는 심지대이로. 맞아요. 진짜 자신의 진짜 왜냐하면 그 비키어 분이 말 한 번 잘못해도 인생이 매장당할 수 있거든요. 정말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말하는 거니까 그 방면에 대해서는 감동받으셔도 될 듯. 맞아. 그리고 이거 뭔가 주변에 뭔가 퀴어가 있다 그러면 자기 뭔가 나 좀 힙한 인맥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겉도 싫어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 아는 사람 중에 누구 있다. 너 몰랐냐 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아우팅하시는 분들을 몇 번 봤거든요. 되게 항상 그런 대중문화에 소비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자들의 모임에서 한 명 끼어 있는 게이 친구. 그 전형적인 캐릭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오빠 이런 거.
사실 그렇죠. 이거는 그 방송에서 많이 소비되는 이미지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미지가 소비되면서 어느 정도 올라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뭐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비판받을 거지. 당시에 예를 들면 연예 홍석천 씨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 홍석천 씨 커밍아웃하고는 완전 연예 생활을 개망했었죠. 네, 했다가 지금은 사실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많이 올라오는 케이스잖아요.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사람들에게 게이라는 게 일종의 뭐랄까 우리 주변에 있다고 얘기되어지는 정도로 올린 거죠. 친구, 가족 혹은 연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올라온 자기한테 거죠. 오픈하고 커밍아웃 했다고 해서 남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켜분들이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는지 일단은 사견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키워드를 갖고 있는 모든 고민거리가 이 세 개 집약된 느낌이었고 그래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파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했던 고민들도 많고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은 오늘 네, 가장 노려보고 있는 위키. 저요. 저 같은 경우 사실은 뭐 A니까 뭐 넓은 의미에서 퀴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 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의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 편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충분히 다른 이제 뭐 분들의 경우 특히 뭐 L, G, 뭐 B 뭐 하여튼 오늘 나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민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루.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옛날에 내가 했던 고민을 뭔가 낯설게 느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을 거고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돈. 제가 시에남인데요. 되게 오늘 한국 숫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좋은 기분이네요. 일단 저는 소외당해. 저는 이 모든 사연을 종합해서 느꼈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생존의 문제구나. 그리고 저는 그 나중에라고 했잖아요. 우리 문 대통령 각하께서. 근데 전 나중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느낌으로서는 지금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는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었는데 당시 저랑 같이 보고 있었던 게 엘바였거든요. 엘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생존의 문제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저랑 존재의 문제죠. 확실히 느낌이 다른 거였어요. 존재가 계속 부정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시민이 아니라 나중에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확실히 좀 좁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 정치성의 문제인 거니까. 네, 정치성의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이제 다른 걸 얘기를 하면 이제 노래가 끝났는데 다른 걸 좀 더 얘기를 하면 이분들의 성애, 그러니까 섹스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 너무 건전했어. 이제 이 발동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텔 얘기 나오면 이제 싹싹싹 나와줬어. 모텔 얘기 나오면 이제 모터 달고 달려가야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만나실 수 있고요. 연애나 섹스에 대한 문의나 게스트 제보는 fmredslips@gmail.com이나 페이스북 레드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